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HLB와 HLB 생명과학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까지 요 세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오늘 이제 장중인데 이 HLB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역시 이 주주분들을 실망을 시키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이 변동성 없이 주가가 이제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느샌가 이 저번주 금요일에 나왔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하면서 다시 바닥권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주주분들이 정말 이 힘이 빠지는 이 11월 달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오늘 이 주목해 볼 만한 게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10% 이상의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여기 나와있지 않은 이 SD 바이오 센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진단키트 관련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들도 정말 이 최근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HLB 그룹주가 이 2달 넘게 이렇게 거의 이 마이너스 50% 가까이 이 하락이 나오는 이 와중에서도 절대 이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가 원래 처음 매수했던 그 관점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이 메타버스나 NFT 테마로 인해서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었죠. 한마디로 이 시장에 이 대부분의 자금이 전부 다 이 메타버스 쪽으로, 그리고 각종 이 게임주로 수급이 쏠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이 자금들은 이 순환매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특히 이 코로나 치료제나 그다음에 백신 관련주로 다시 수급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버티셔야 되는 거고, 오늘의 어떤 이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진단키트 섹터로 일단은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이 HLB 그룹주나 이 나머지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들의 이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잘 버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HLB 뿐만 아니라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하락이 나오는 이 비슷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거의 1년 내내 이 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이 주주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 상승이 나와줄 때 동시다발적으로 이 슈팅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결코 이 HLB만 이 시장의 소외를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차트 분석은 제가 영상 뒷부분에 마저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오늘도 이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새로 나온 소식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바로 이 내용이죠. 이 베트남에서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이제 5,000명 정도 나온다고 하면서 사실 이 정도 수치도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어느덧 이 하루 확진자가 이게 며칠 동안이 아니고 하루 만에 이제 10,000명씩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오늘 24일 기준으로 무려 이 11,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24일 말고 18일에도 이 1,900명 정도 이 확진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계속해서 지금 10,000명대가 나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독감처럼 이 풍토병이 될 거다, 매년 반복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 질병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자, 한마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이 베트남 보건부 측에서 승인이든 아니든 이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결과 발표를 더 빠르게 앞당겨야 되는 이런 긴급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예정대로였으면 이제 빠르면 9월 정도에도 이 긴급 허가가 원래 나올 거로 이제 예상이 됐다가 지금 이미 이 11월 말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인내심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이제 느끼고 있을 그런 타이밍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다만 우리가 제가 아까 그래서 이 SK바사나 이 셀트리온을 이제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이 SK바사도 노바백스 재료로 지금 이 3개월 이상 이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도 이 주주분들이 버티고 있고, 셀트리온도 이 레키로나죠. 이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으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이 주주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이 HLB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정도는 버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베트남 현지에서 지금 연내에 한마디로 이제 올해 안에
이 승인이 날 거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섣불리 손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베트남 내에서 이제 확진자가 10,000명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 3차 백신 뿐만 아니라 4차 백신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대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 베트남 보건부에서 이 나노코박스를 3차용으로 이제 긴급 승인을 할 예정이라고 이제 가장 최신 소식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미 이 베트남 보건부에서 나노젠 측에 이 나노코박스를 3차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당연히 이 나노젠 입장에서는 3차 백신이든 뭐 1차, 2차 백신이든 전혀 상관이 없죠. 이 긴급 승인 허가만 해준다고 하면 전혀 이 나노젠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이제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최근에 보건부 차관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적어도 이 내년 초에는 이 자국의 베트남 백신을, 즉 자국에서 생산된 이 베트남 백신을 이 3차와 4차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부가 현재 이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글로벌적으로 이 3차 백신이 부스터샷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4차, 5차, 그리고 어차피 이제 매년 접종을 받아야 되는 이 독감 같은 풍토병이 이제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일부 주주분들은 이제 이 나노코박스가 승인을 받아봤자 이 너무 시기가 늦은 거 아니냐, 이미 이 시장이 포화 상태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처음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이 하루 4,000명을 돌파를 했죠, 결국에는.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4,100명대 정도로 이제 마감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한 2달 전에 이 위드 코로나로 진입을 하기 전에 최대치를 이제 5,000명 정도로,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벌써 이 4,000명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 이 맥시멈 5,000명까지도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5,000명 이상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재봉쇄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확진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 화이자나 모더나 그리고 각종 뭐 얀센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스푸트니크 V라든지 이제 여러 백신들이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정도 기업 가지고는 이 전 세계 이 확진자들을 전부 다 공급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특히나 이 저소득 국가들은 이런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이 보급되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콜드체인 시스템이 없죠. 그러니까 극저온에서 이 백신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약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 우리의 나노코박스가 다행히 이 단백질 제조합 백신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백신들은 이 저소득 국가 그리고 이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공급되기가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국내 확진자 추이를 보시면 오히려 이 팬데믹 상황이었던 이 작년 이후보다도 정말 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이 추세가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이 치료제도 물론이고 이 백신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굉장히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유럽도 뭐 말할 것도 없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면 이 WHO에서 올해 겨울까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내년 3월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 3월까지 무려 220만 명이 추가적으로 사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유럽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재봉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프랑스도 이미 확진자가 며칠 동안이 아니고 단 하루 만에 이 3만 명이 넘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서 이 5차 유행이 시작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전 세계적으로 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슈팅이 나오고 있는 이 진단키트 섹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거고, 진단키트를 시작으로 이 코로나 치료제와 이 백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 시장에 어마어마한 수급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저점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손절을 한다는 거는 정말 이 급등 전에 가장 저점일 때 이 물량들을 세력에게 헌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매매 습관은 절대 자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HLB부터
HLB 생명과학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까지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11월에 급등할 이 급등 종목 준비했는데요.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제 개인 폰으로 이제 문자 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그리고 오늘 단 하루만 제가 직접 선정한 이 11월 급등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 9, 10월 달에 이어서 이제 이번 달도 진행을 하고요. 이전에는 제가 이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종목들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규로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숫자 7이라고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들 보내드릴 거고요. 이미 한 번, 두 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 종목에는 이 단타 매매용 종목이 있고 두 번째로 이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목을 각각 따로따로 드리는데 물론 이 두 가지 케이스 한 번에 드린다는 얘기고요. 일단 단타 매매용 이 종목 설명해드리면 제가 일주일 동안 이 거래일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보내드린다는 거고 이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시냐면요. 이 장 시작과 동시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제가 정해드린 이 목표가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 가격이 제가 보통 이 5%에서 10% 사이 정도 수익률에 맞춰서 매도 가격을 정해드리는데 종목에 따라서 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5%에서 10%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정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굳이 일주일 내내 안 하셔도 된다. 이 단타 매매 종목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 작전주라고 하는 이 세력주만 선별해서 그날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가장 변동성이 있는 이 종목들만 제가 선별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 5%에서 10% 이상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게 되면 이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제가 정해드린 이 금액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수익 매매는 이 단타처럼 하루에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1주에서 2주 정도 보유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분할로 여러분들이 이 세력처럼 매집을 하는 습관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건데 그래서 매수를 시작하고 1, 2주 정도 있으면 이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 이런 종목들만 조금 더 이 리스크를 적게 하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수익 매매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전부 다 드리는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신에 종목 받으시면 제 영상 그리고 채널 오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HLB부터 일봉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 1분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영상을 남기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이 주가가 이 단기간에 마이너스 50% 가까이 이제 급락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첫 번째로 거래량보다도 OBV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이 OBV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OBV가 같이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세력이 물량을 던질 생각이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계좌가 마이너스 20% 30% 계속해서 늘어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다음 2차 상승을 기다려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RSI 보조지표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력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동안 이 개인의 매수매도 심리를 나타내는 이 RSI 지표가 이미 이 바닥권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이 공포에 손절하시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 물타기를 하시거나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최소한 이 홀딩 전략을 짜셔야 되는 당연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래량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이 2달 가까이 이렇게 거래량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는 한마디로 이 대부분의 이 기존 주주분들은 특히 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서 전혀 이 나가질 않고 오히려 이 단타성으로 들어왔던 이런 물량들만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손절이 나간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아직까지 이 종목을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와중에도 손절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앞으로 이 주식을 10년 하든 20년을 하든 계속해서 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이 고점을 다시 찍어주는 이 시기를 우리가 버티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멀지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처음 말씀드릴 내용이 아무래도 이 이평선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제가 평소에 이 61선과 121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난히 굵고 이제 진하게 표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두 이평선이 한 점에 수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되는, 즉 이 교차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항상 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유난히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온다. 왜 그러냐면 이 세력들이 서로 다른 세력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 개미털기를 하는 이 메커니즘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 이제 버티지 못하고 이제 물량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물량들을 세력이 전부 다 이 매집을 통해서 모은 다음에 주가를 이제 급등을 시키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 중요한 이 이평선이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61선을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추세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서서히 우하향을 하겠죠. 제가 임의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추세가 꺾여 있기 때문에 이 추세 그대로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보면 앞으로 61선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121선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 추세대로 조금 더 무거운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준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머지않아 이 정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두 이평선이 이렇게 크로스가 나오는 이런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12월 초에서 12월 중순 정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무리 늦어도 이 12월 안에는 이런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냐, 이 기술적인 분석이고, 만약에 이전에 당장 이 11월달 다음 주라도 이 나노코박스 허가 소식이 기습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이전에 강한 이런 상승 흐름이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12월 달까지도 이 나노코박스 관련 허가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 12월 달까지 허가가 나지 않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즉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12월까지 왔을 때 이후에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노코박스 승인이 머지않아 나오게 되는 이 첫 번째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12월까지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까지 미리미리 갖고 계셔야 내가 어느 타이밍에 이 매수 매도를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매수 매도는 전부 다 이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종목에 이제 물려있는, 즉 이 9월 달에 가장 고점일 때 매수를 했다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손실률이 찍히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HLB 생명과학을 한번 보면, 이 종목도 HLB와 거의 논리를 똑같이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 2달 이상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와중에 여전히 이 세력의 매집은 가장 고점에 위치를 했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고점이냐면, 조금 차트를 이제 넓게 보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 어떤 때에도 이렇게 세력의 강한 매집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 한마디로 이 종목의 전체 캐파 사이즈 자체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1차적인 목표가를 이때 이 전고점인 그리고 9월에 최고점을 찍었던 이 23,000원은 당연히 이 돌파해줄 가능성이 최소 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이 RSI 지표상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확률보다는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러면서 이 다음 매도 구간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61선과 121선 사이 이 마틴존이라고 하는 이 과매도 구간을 살짝 이탈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 있지만 여전히 이 241선 위에서 주가가 이 횡보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이 구간 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 1차적으로 혹은 이미 이전에 이 바닥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적으로 이 물타기를 해도 괜찮은 지금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1차, 2차 물타기를 모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다음 2차 상승 파동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이 홀딩 전략을 취해주시면 되겠고, 물론 이때도 앞으로 이 현재 주가에서 이 캔들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최소한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넥스트 사이언스 한번 볼 텐데, 이 넥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이 차이가 느껴지시겠지만, 이 HLB 그룹주 중에 가장 이 좋은 흐름으로 지금 반등이 나와줄 이 변곡점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장 기대해볼 만한 게 이런 저점을 높여주는, 우리가 쌍바닥 중에서도 가장 수급적으로 이제 좋게 나오는 쌍바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런 흐름은 이제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거의 비슷한 저점을 가지고 있는 쌍바닥보다 이렇게 아주 살짝만 저점을 높여줘도 그 다음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준다고 하면 이 다음 이 상승폭이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종목도 또한 지금 이미 이 121선과 이 241선 안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포지션은 이 61선과 121선 사이, 이때보다도 훨씬 더 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이 기관이라든지 외인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의 이 저점 매수가 얼마든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HLB 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이 종목들의 이제 자세한 매매 대응법과 이 매매 대응 시나리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건데, 이게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고요. 저는 이제 모든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할 때 이 두 가지 자료를 항상 같이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HLB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H, 그리고 HLB 제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약, 그리고 생명과학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생명, 그 다음에 넥사, 지트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간단하게만 이 단어를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당연히 이 무료로, 그리고 오늘 단 하루만 제가 시간을 내서 이 두 자료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대응 자료 보내드릴 때 보니까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HLB랑 생명과학, 아니면 HLB랑 넥사, 이렇게 두세 종목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60% 이상이더라고요, 이 비율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 종목 다, 혹은 네 종목 다 자료 받고 싶으시면 문자 한 번에 이 종목들 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일부러 나눠서 한 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보통 하루에 한 50분 정도가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이제 저는 전혀 귀찮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 영상 찍고 있는 와중에도 이제 다른 종목 문의하는 이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이제 녹화 끝나고 얼른 답장을 보내드려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 매매 대응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 매도와 매수해야 되는 이 가격을 제가 정해 드릴 거고요. 당연히 분할로 얼마대에 어떻게 분할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나리오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이 시나리오인데, 각 종목에 현재 주가가 있다고 하면 이 오늘 이후로 이 캔들 차트가 우상향할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아니면 추가로 바닥을 더 깨고 내려갈지,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이 차트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쉽게 이 차트 시나리오를 그림으로 제작을 해놨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참고자료로 쓰시면서 매매를 하시거나 홀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이 자료만 있어도 내가 잘못된 타이밍과 공포에 이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매매 대응 자료와 시나리오 받으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로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매매 대응법과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5글자 이 종목이고요. 아마 첫 번째 힌트만 보셔도 이제 정답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슬라라고 불리는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 알고 계신 분들은 정답 적어서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답 맞추신 모든 분들에게 이 스타벅스 무료 쿠폰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